많은 부모님들이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놔뒀다가 더 다치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이 정도의 성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험 자체를 너무 제어하고 아이에게 있어서 성공 경험 자체를 너무 획득해 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아이의 성공 경험이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모의 성공 경험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 아이가 변호사가 뭔지, 의사가 뭔지, 뭐 전문가가 뭔지, 대기업 사원이 뭔지 뭘 알겠어요? 아이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부여된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성인이 될수록, 또 우리가 직급이 높아질수록 한번 실패하고 나면 거기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가진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날리면 거기서 재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많은 실패를 해본다는 건, 아이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내가 게임에서 졌어요. 놀이에서 내가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져주는 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심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패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실패의 반복은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약이 된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지적인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지가 너무 적으면요,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지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좋은 일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 안에서 너무 따뜻하게 해버리면 밖에 나가서는 거기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간격 자체가 너무나 큰 거죠. 집안 자체에서 내가 너무나 큰 칭찬을 하고 너무나 큰 지지를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가 한 건 별게 없는데 막 너무 과한 거예요. 근데 학교 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거의 사람이 관심도 안 두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이것이 뭐지? 라고 혼란감을 경험할 수 있고, 밖에만 나가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럼 아이는 어디 있고 싶을까요? 계속 집 안에 있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의존적인 아이로 좀 넘어가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실 때는 너무 과한 칭찬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과한 지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칭찬, 적절한 지지, 또 어느 면에서는 약간의 좌절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 더 나아가서 다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여유감, 이런 것들 아이가 다면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죠.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근데 게임을 정말 즐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정말 흠뻑 빠져가지고 거의 미치도록 그 게임에 전념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해요. 저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게임이고 뭐고 아무 거에도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 아무 영혼 없이 로봇처럼 사는 사람, 그게 저는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이가 지금 학창시절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업도 가져야 되는데 게임을 한다는 건 조금 걱정이 될 수 있기는 하죠. 근데 그 게임이요, 반드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게임에서 자기의 어떤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게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게임에서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너무나 즐거움의 요소를 체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힐러 같은 요소가 딱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가 바로 핵이다. 게임은 그거를 담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위드 게임이에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하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요소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대학에서 게임에 너무나 심각하게 빠진 한 20대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도대체 이 아이는 뭐 되려고 그러는지 정말 한심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을 만나면서 그 학생이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많이 하냐면 AOS 장르라고 그래서 사람 팀 짜가지고 농구처럼 이렇게 팀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해요. 그 친구가 하는 역할이 힐러예요, 힐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직을 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휘관이에요. 다른 사람을 힐러를 하면서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요소를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과 유사한 경험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 발견했던 방송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PD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학에서 거의 학고 맞고 막 거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요소를 발견하면서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실제로 지금 방송 영역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다시 선용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너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 담고 있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포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